자, 개념 플러스 유형 확통 42페이지에 시행과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과 사건이 뭔지 한번 뜻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은 조건에서 뭐 주사위를 던지는 거, 동전을 던지는 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제비를 뽑는 거.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이 돼야 돼요. 뭔가 막 주사위에 예를 들어 볼록한 부분은 6이 될 거야,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시행 중엔 주사위 던지기가 가장 대표적이죠. 뭐 동전 던지기랑.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을 사건이라고 한다. 또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는 거 1이 나오는 사건도 있고요. 2가 나오는 사건도 있고 3이 나오는 사건도 있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뭐 예를 들어 1 이런 거, 2 이런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이따 예를 통해서 하면은 더 자세히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써 있긴 하네요.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 사건이라고 하고,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1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건 전 사건이죠. 왜냐하면 1 이상 6 이하의 모든 눈이 나오니까요. 그 전 사건이라고 하고, 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하고 공집합으로도 나타낸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배우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걸 집합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1 때 고등수학 하를 배우면서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써 있네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죠. 근원 사건은 뭐예요? 근원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원소가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부분 집합, 2라는 부분 집합, 3이라는 부분 집합, 4, 5, 6 이런 것들이 근원 사건입니다. 또 자연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전 사건, 1, 2, 3, 4, 5, 6이 다 자연수니까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공사건이죠. 왜냐하면 주사위에서 7 이상의 눈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맞죠? 표본 공간은 일반적으로 S라고 나타내고요. 이때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만 생각하는데요.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면 안 돼요. 무조건 어떤 원소라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본 공간은. 저는 배반 사건과 여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배반 사건이 뭐고, 여사건이 뭐고, 합사건이 뭐고. 합사건이 뭔지 한번 볼게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는 A 합 B로 나타낸다. 당연한 거예요. A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B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합치면 합사건이라는 거예요. 보통 집합으로 표현하면 합집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곱사건은 뭐냐면 사건 A와 사건 B. 우리가 곱의 법칙 알죠? 우리 경우에서에서 했잖아요. 곱하는 거.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곱하거든요.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사건 A, B의 곱사건이라고 하고, 집합으로는 A 교 B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배반 사건이 뭐냐? 여기 새로 배우는 건 이제 배반 사건이겠죠. 배반 사건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절대로. 얘랑 얘랑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즉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A교 B가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하고,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여사건은 뭐냐면 A라는 사건에서 A가 일어나지 않는 반대 사건, 즉 A의 여집합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벤 다이어그램상으로도 A의 여집합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예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한번 쭉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럼 A의 집합은 1, 3, 5입니다. 맞죠? 주사위에서. 그리고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하면 짝수의 눈이 나오니까 집합 B는 2, 4, 6입니다. 그럼 A와 B는 당연히 배반 사건이죠. 왜냐하면 교집합이 공집합, 즉 교집합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A의 여사건은 B고요. B의 여사건은 A겠죠.
맞죠? 왜냐면 이게 표본 공간이 뭐냐면 1, 2, 3, 4, 5, 6이죠. 여기서 당연히 A에 반대되는 사건은 2, 4, 6이고요. B에 반대되는 사건은 1, 3, 5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여사건인 거죠. 맞죠?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 A랑 A교 A의 여집합은 항상 공집합이죠. 왜냐면 A랑 A 여집합이 반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둘은 항상 서로 배반 사건일 거예요. 왜냐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표본 공간 1에서 5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럼 표본 공간은 1, 2, 3, 4, 5가 맞겠죠. 3의 약수를 택하는 사건 A는 뭐예요? 1, 3이겠죠. 맞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반 사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이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사건 A와 서로 배반 사건인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죠. 왜냐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A가 2, 3, 5예요. A가 2, 3, 5. 왜 2, 3, 5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3, 5 이겁니다. 그럼 A의 여집합, 서로 배반 사건인 개수. 그러면 1, 4, 6이 들어가면 되죠. 그럼 얘랑 배반인 애는요. 1이어도 돼요. 그리고 4여도 되고요. 6이어도 되고요. 뭐여도 돼요? 1, 4여도 되고요. 1, 6이어도 되고요. 4, 6이어도 되고 1, 4, 6이어도 되고 마지막으로 그냥 공집합이어도 돼요. 이걸 공사건이라고 하죠. 아까 했죠. 그러니까 A 여집합이 이렇게 3개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사건의 개수는요. 이렇게 총 8개의 사건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정의가 뭐였어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사건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 세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원소가 3개면 2의 세제곱계가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8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해볼게요. 8의 배수인 사건. 그러면 8하고 16이겠죠. 자, 그 다음에 홀수인 사건. 홀수는 1, 3, 5, 7, 9, 11, 13, 15, 17, 19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의 약수인 사건. 18의 약수 1, 2, 3, 6, 9, 18입니다. 자, 다음 중 배반 사건인 것만을 고르세요. A와 B는 배반이냐? 그러면 둘이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겹치는 거 없네요. 그럼 맞습니다. A와 C는 배반이냐? 8하고 16 있나 확인해 보세요. 8하고 16 없네요. 그럼 얘도 맞습니다. 자, B와 C. B와 C는 겹치는 게 있어요. 1만 해도 겹치고 1도 겹치고 3도 겹치고 뭐 9도 겹치고 겹치는 게 많죠. 얘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만 가능하겠죠. 여기 배반 사건은 뭐다?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2번 모두 같은 면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죠. 여기 표본 공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표본 공간은요. 2번 던지는 시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할게요. HT, TH. 뭐 있어요? TT, HH 이렇게 나와요. 그 같은 면이 나온 사건이 뭐예요? TT랑 HH죠. 표본 공간은 4개가 있는데요. 원소가 4개가 있는데 A라는 그 사건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얘 여집합이 아니라 봐봐요. 사건 A와 배반인 애들을 찾으래요. 배반인 애들은 뭐예요? A의 여집합에서 찾아야 돼요. A의 여집합은 뭐예요? HT 또는 TH죠. 근데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2개인데 이 2개의 원소의 개수니까 뭐야? 2의 제곱이 정답입니다. 왜냐면 아까 위에서 필수의 제에서 했죠. 얘가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만들어지는 사건은 누가 있어요? HT도 있고 TH도 있고 둘 다 들어있는 얘도 있고 마지막으로 뭐도 있어요? 공집합도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서 답은 4개입니다. 집합의 개수로 세야 돼요. 사건의 개수를 물어보면. 절대 원소의 개수를 세주면 안 됩니다. 집합의 개수를 세야 돼요.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센다?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만큼이죠. 자, 그럼 1, 2, 3, 4, 5, 6, 7, 8에 대하여 두 사건 A, B가 이렇게 돼 있을 때 표본 공간 S의 사건 중에서 A와 B 모두 배반 사건 A와 B 모두 배반인 사건의 개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랑도 교집합이 없어야 되고 B랑도 교집합이 없어야 된대요. 그런 애가 누구 있어요? 1 안 되고요. 2 안 되고 3도 안 되고요. 4 안 되고 5 되네 5. 6 안 되고요. 7 안 되고 8도 안 되고 5 하나죠. 맞죠? 나머지는 다 있어요. A와 B 모두 배반 사건. 얘네는 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개수는 2개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봐봐요. 5 하나만 유일하게 모두와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공집합 아니면은 얘죠. 그 2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률. 그럼 확률이 뭐냐? 우리가 이게 중2 때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기 때문에 좀 쉽게 느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항상 경우의 수, 뭐 중복조합, 중복순열, 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거 배웠죠. 이항정리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확률도 중요한데 확률은 경우의 수를 잘해야 확률을 잘하는 거니까. 맞아요? 자, 확률을 한번 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그러니까 사건들을 배운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고 PA라고 나타내고, 여기서 PA의 P는 probability, 이게 확률이라는 거죠. probability의 첫 글자 P를 땄습니다. 라는 것까지. 그냥 우리가 국어 읽듯이 읽는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확률이 뭔지를 정확히 정의를 해야겠죠.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는 근원 사건이 6개죠. 6개. 1, 2, 3, 4, 5, 6. 이렇게 유한계로 한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막 엄청 많이 던져요. 막 무한히 던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1을 던지는 확률과 2를 나오게 하는 확률이 다르면 안 돼요. 어디 추를 막 매달아가지고 막 6이 더 잘 나와. 그런 주사위는 안 돼요. 그냥 모든 확률이 같아야 돼요.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들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때 PA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확률이래요. 뭐라고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확률 A의 확률이래. A의 확률. 이런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S라고 하면은 S는 1, 2, 3, 4, 5, 6이겠죠. 주사위를 던지는. 자, 여기서 3 이상의 눈이 나온 사건의 A라고 하면 A의 사건의 원소는 3, 4, 5, 6이겠죠. 따라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6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4개. 그래서 3분의 2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통계적 확률은 뭐냐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주사위를 한 1000번 던져본 거야. 600번 던져봤다 할게. 쉽게. 600번 던졌는데 1이 나오는 1이 85번이 나온 거야. 그럴 수 있죠. 이게 통계를 하는 거예요. 통계. 통계는 뭐예요? 내가 직접 해봐서 그걸 뭐 수적으로 만드는 게 통계잖아요. 그래서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600분의 85가 맞겠네? 이렇게 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죠. 자,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하여 사건 A가 일어날 수를 Rn이라고 하면 n을 한없이 크게, 그래서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600번 하면은 85번밖에 안 나오니까 6분의 1이 안 나오잖아요. 600분의 100이 나와야 100번은 나와야 6분의 1이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야 한없이 크게 한번 해봐. 그게 뭔 말이냐면 한 6조 번 해버려. 6조 번. 그럼 결국에는 얘는 6분의 1에 가깝게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극한의 개념이 약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도수 n분의 Rn제곱,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그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 실제로 n을 하나씩 크게 할 수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 n분의 Rn을 통계적 확률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얘는요 거의 못 내요. 왜냐면 낼 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통계 낸 게 저거고 저게 낸 게 저거. 그러니까 한없이 가깝게 그냥 근사했을 때 그런 느낌이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하자. 우리는. 그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근데 통계적 확률은 뭐냐? 진짜 한 6000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0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6000번 던지면 1000에 가까워질 건데 뭐 999번이 나올 수도 있고 995번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한없이 키웠을 때는 6분의 1과 매우 가까워진다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이런 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많이 했는데 한번 그래도 다시 봅시다.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확률 값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0이라는 게 뭐야? 확률이 0이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고 확률이 1이다. 이건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PS1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집합에서 P 공집합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1, 2, 3, 4, 5, 6 6개니까 6분의 6이니까 PA는 1이 되는 거고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없죠. 공집합이니까 6분의 0이니까 0이 되는 거죠. PB 값은. 자, 개념 플러스. 여기는 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통계적 확률이 왜 수학적 확률과 같아지는지. 확률 기본 성질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완전 기본 문제 45페이지에 밑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확률. 그럼 봐봐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건 36가지의 확률이 있죠. 왜냐면 여기서 6가지, 여기서 6가지잖아요. 이 그림으로도 표현 가능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표로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36개의 칸이 나오겠죠. 이 중에서 서로 같은 눈이 나온다는 거야. 1, 1로 나오든가 2, 2로 나오든가 3, 3으로 나오든가 4, 4로 나오든가 5, 5로 나오든가 6, 6으로 나오든가 6가지의 사건이 있죠. 그래서 6분의 1이 됩니다. 어느 장난감 공장에서 생산한 장난감은 1000개당 5개꼴로 불량품이 나온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의 품질 검사를 할 때 불량품이 있을 확률은 1000분의 5겠죠. 당연히. 전체 근원 사건 1000개 중에서 5개의 불량품이니까요. 그래서 200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흰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흰 공이 나올 확률. 그럼 뭐야? 전체 8개의 공 중에 3개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죠. 자,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1이죠. 무조건 꺼내면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이 있죠.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0입니다. 노란 공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우선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분모는 항상 36입니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사위 A, B라고 놓고 여기다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쓰거든요. 1은 안 돼요. 그럼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36분의 5가 됩니다.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홀수일 확률. 자, 곱이 홀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 곱이 홀수가 된다?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1 곱하기 1 홀수죠. 1 곱하기 2 짝수죠. 아, 홀짝은 짝수되네. 홀홀만 되네. 홀홀만. 무조건 뭐만 돼요? 홀홀만 돼요. 홀홀. 홀홀. 그 여기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 볼게요. 홀홀만 찾아. 11, 13, 15, 31, 33, 35, 51, 53, 55 이렇게 9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36분의 9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제 곱사건을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곱의 법칙을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곱의 법칙은 근데 중2 때 배웠어요. 홀수의 눈, 이 주사위에서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여기 다른 주사위에서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둘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왜냐면 홀홀 곱할 거니까.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나중에는. 자, 그러면은 이제 2-1하고 2-2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일 확률을 이렇게 구하래. 3일 확률. 차가 3일 확률. A, B 봐봐요. 얘가 1이면 얘가 4면 되죠. 얘가 2면 얘가 얼마면 돼요? 5면 되죠. 얘가 3이면 6이면 되고. 반대로 얘가 3면 1이면 되고 얘가 5면 얼마면 돼요? 얘가 2면 되나? 얘가 6이면 3이면 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옵니다. 아, 선생님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에요? 아, 같은 거 아닙니다. A, B가 다른 주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36분의 6이 돼서 6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맞죠?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5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5의 배수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곱이 5의 배수라면요. 이게 첫 번째 5가 나오게끔 해봐요. 5가 나오는 거. 1 곱하기 5밖에 없죠. 물론 5 곱하기 1도 있습니다. 그럼 1,5 이렇게 쓸게요. 1,5, 5,1. 왜냐면 A, B가 다른 주사이기 때문에 이게 엄연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 10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2,5,
5,2 빼고 더 있나요? 없습니다. 10이 나오게 하는 거는 1,10은 안 되잖아요. 세 번째 15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번째 20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4,5, 5,4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5가 나오게 하는 방법 5,5. 여섯 번째 30이 나오게끔 하는 방법 6,5, 5,6. 다른 건 없어요. 자, 35 안 되고요. 30, 40도 안 돼요. 이렇게 다 됐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그럼 36분의 9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11개라는데요? 뭐 잘못 썼나요? 1호, 2호, 5이, 3호. 3호 있네요, 여기. 3호 빼먹군요. 5, 3. 여기 11개네요. 15 나오게끔 하는 게 있었네요. 11개. 그래서 36분의 11이 맞습니다. 15 나오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3, 5, 5, 3. 네, 11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한번 볼까요? 2-2번. 집합 A가 1, 2, 3, 4, 9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3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분 집합을 한다는 거는 고등수학 하 때 배웠지만 어떻게 해요? 전체의 개수가 뭐냐면 2의 4제곱개예요. 왜죠? 했었어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이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3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대요. 반드시 그럼 3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을 이미 넣었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럼 나머지 부분 집합은 어때요? 2의 세제곱개죠. 네, 그래서 2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서로 다른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 할 때 이 2차 방정식이 고등수학 상개념이 나왔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판별식은 뭐죠? 4분의 1이 있을까요? 절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된대요. 즉 A제곱이 5B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만족하게끔 한번 짜봅시다. 여기다 1 넣으면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여기 1이고 여기 5B. B에 들어갈 게 없어요. B는 1만 넣어도 5잖아요. 1은 안 되네요. 그럼 2 넣어볼까요?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4가 되죠. 5B죠. 아직도 말도 안 돼요. B가 1 넣어도 5니까 더 클 수는 없잖아요. 2도 안 되네. 3 넣어볼게요. 9. 5 된다 이제.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근데 2 넣으면 10 되니까 안 돼요. 1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얼마 넣어봐요? 4 넣어볼까요? 그럼 16이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값이 뭐예요? 여기 B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죠. 3 넣어도 3, 5, 15니까 더 작잖아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 넣어볼까요? 5. 5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여기 25가 되죠. 여기 5B고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나누세요. 이렇게 5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죠. 1, 2, 3, 4. 1, 2, 3, 4. 자, 그 다음에 A, B 또 한 번 마지막으로 6 넣었을 때 그럼 여기 36이죠. 36에 5B죠. 이런 것도 나눠봐도 돼요. B는 여기가 7.xx거든요. 5로 나누면. 그럼 얘가 1, 2, 3, 4, 5, 6, 6까지 다 된다는 거죠. 왜냐면 7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럼 여기서 6개, 여기서 6개,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그럼 8, 14. 따라서 36분의 14가 되겠죠. 그래서 18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네. 필수 예제 3번, 4번, 5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